이번 시간에는 삼성의 특별 배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삼성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깜짝 놀랐죠. 금요일 날 5% 넘게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랐는데 3개월간 상승률을 한번 봤었어요. 봤더니 삼성전자가 35%가 오르고 삼성생명이 37%, 그리고 삼성물산이 33%, 거의 뭐 비슷하게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인지 물산인지 생명인지 어디에서 특별 배당이 더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상속세가 11조 정도 주식분이, 그리고 부동산분까지 더하면은 12조가 나올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들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 정말 삼성 오너 일가들은 이 배당을 통해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12조를 한 번에 내진 않아요. 우리 이제 연부연납이라 그래가지고 첫 해에 2조를 내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5년간 해서 나눠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나누기 6년간 계속 낸다라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2조씩만 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1년마다 2조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거를 키포인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일고속 스토리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스토리 때문에 특별 배당이 예상이 되는 거고, 아니면 배당금이 증가될 것이라고 봐가지고 지금 삼성 주가들이 올랐는데요. 천일고속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EPS랑 DPS, 그러니까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요, 현금 DPS는 배당금이에요. 서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EPS로 보면은 순이익이고 DPS는 배당금인데 순이익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줬다라는 겁니다. 2015년을 보면은 3,000원 벌어서 6,000원 배당 줬고요. 그 16년에는 1,700원 벌어서 8,000원 줬고요. 그 다음 해에는 18,900원 벌어서 15,000원 줬고요. 2018년에는 145원 적자가 났는데 6,000원 배당을 주고, 2019년에는 순이익이 500원밖에 안 났는데 5,000원을 주는,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당을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얼마나 줬느냐를 이제 알 수 있는 지표인데, 배당 성향이 뭐 450%가 나올 때도 있고 650%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적자가 났는데도 막 더 배당을 줘서 마이너스 4000%가 나오기도 하는, 뭐 이익보다 배당이 더 많은 회사, 이 천일고속이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줬었을까요? 스토리가 있었어요. 2015년에 이제 전 회장이 차명 주식들을 이제 손주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차명으로 들어간 주식이 68.8%라 그래요. 이게 당시 가치로 600억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추정 상속세가 400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손자한테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속세가 400억이 나오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고배당을 시작한 겁니다. 2017년에 이제 부동산 매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돈이 350억 가량의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 배당을 다 줘요. 그러니까 제가 배당을 주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이든 회사 내 자산이든 다 팔아가지고 배당만 주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배당금을 계속 늘려가면서 줬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줬던 배당금이 얼마냐면은 4만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7만원 정도 되는데 5년 동안 준 배당금이 4만원이라는 거니까 뭐 거의 이거는 그 당시 때 2015년 당시로만 쳐도 주가보다 받은 배당금이 더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가 됐었겠죠. 뭐 최근에 상속세 납부하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냐면 이제 배당을 많이 줄였고요. 대주주 제외 이제 하는 차등 배당을 했어요. 차등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대주주 지분이 여기가 84%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 대주주가 우리는 배당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배당 몫을 소액주주들한테 다 주세요라고 하는 배당 포기라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건데 양심이 찔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배당금을 주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차등 배당을 하게 되면서 천일고속은 이제 배당주로서의 역사가 좀 많이 내려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지금 분기 배당을 주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적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어마어마한 배당을 주는 시절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주가도 이제 이런 특별 배당이 한 5년 정도는 계속 내리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이 이제 배당주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세 가지 주식을 볼 거예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 세 개 회사가 얼마나 배당을 줄지 여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오너 일가가 33.7%를 가지고 있고요. 뭐 나머지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자사주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 자사주 비율을 계산했을 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너 일가 지분이 한 4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020년에 주당 순이익이 5,8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거 뭐 순이익으로 치자면은 1조 1,0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뭐 별도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한 5,000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열사의 순이익까지 지금 삼성물산으로 다 포함시켜서 이익을 잡으면 주당 순이익이 5,800원인데, 그 회사의 순이익을 배당을 내려서 삼성물산으로 보내주지 않는 한 이 이익이 실제로 내가 배당으로 내릴 수 있는 현금이 아닌 거죠. 가상의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순이익을 본 게 별도 순이익이에요. 별도 순이익을 봤더니 5천억 정도 순이익이 될 것 같다더라. 뭐 이걸 계산했을 때 오너 일가가 매년 최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1,7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자사주까지 계산을 하자고 하면은 한 2천억 정도의 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배당금을 가지고 연간 2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현 주가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13만 9천 원까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배당 가능금 2,900원을 계산해 봤어요. 이랬더니 배당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주당 순이익이 5,800원인데 왜 실제 배당 가능금을 2,900원으로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무리 지금 배당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 배당 성향을 막 100%까지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한 지금 뭐 옛날에 얘기한 거로 쳤을 때는 한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라 보는 거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2% 정도로 보는 거고, 뭐 물론 순이익의 전부를 5년 내내 뭐 다 배당 성향 100%로 지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4%가 나오겠지만, 주주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적절한 수준은 배당 성향 50%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본 배당은 나올 수 있어요. 자본금이 191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자본 잉여금이 10조 4,669억이 나와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은 자본 배당의 최대 가능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본금의 1.5배 초과분부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1.5배는 절대로 자본 배당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조 4,669억 빼기 191억에서 1.5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자본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10조 4,382억입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지금 지분율을 최대로 고려해보면은 자본 배당으로 빼낼 수 있는 돈이 3조 5천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주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주식수로 나눠봤더니 주당 55,600원이 나와요. 그럼 삼성물산 주가가 13만 9천 원인데 만약에 자본 배당을 5만 5천 원을 주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잭팟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린 이걸 봐야 됩니다. 이론상은 가능한데 실제로 그럴 만한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봤더니 1조 6,600억밖에 안 나와요. 이게 운전자금인데, 그러면은 운전자금이 1조 6,600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리기는 좀 리스크가 있겠죠. 삼성물산의 계속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정도의 운전자금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1조 6천억 정도를.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2조 6천억이고, 이런 거 다 계산해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죠. 뭐 그 초과적으로 내긴 어려울 것 같고요. 투자자산을 좀 팔면 어떨까라 봤는데 투자자산이 26조 7천억이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삼성 계열사 지분이에요.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팔게 되면은 이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팔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는 못 판다라 보고, 부채 비율은 70%가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물산은 자본 배당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동산을 매각하면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잡아서 현금을 좀 늘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자본 배당 3조 5천억을 하고, 그리고 6년간 1조 정도의 이익 배당을 하게 되면은 한 4조 5천억 정도의 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은 이제 6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은 4조 5천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치를 잡은 거예요. 그럼 삼성생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그룹에서 지배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금융의 정점. 그리고 이제 비금융의 정점은 삼성물산이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너 지분이 47%라서 이제 배당을 받거나 했을 때 오너에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크죠. 2020년 EPS를 봤더니 5,685원이 나와요. 그리고 순이익이 1조 2천억이 나오고 별도 순이익으로만 계산해봤어요. 왜냐면은 뭐 계열사들이 있는 돈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삼성카드라던가 이런 계열사 다 빼고 순수하게 삼성생명이 얻는 순이익을 보면은 9천억이 나옵니다. 오너 일가의 연간 배당 가능 금액을 보면은 그러면 4,200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자사주까지 계열을 친다라고 하면은 한 5천억 정도까지 매년 배당 가능금으로 나올 수 있다라 보는 거고, 현주가 82,000원에서 실제 배당 가능금을 보면은 4,200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은 5.1%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주로서 괜찮아지죠. 근데 지금 삼성생명이 이렇게 괜찮긴 하지만 그 옛날 생명사들 지금 보험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예전에 확정금리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는 떨어졌는데 확정금리를 많이 팔다 보니까 계속 손해가 나요. 이 손실 충당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다 동원해서 배당금으로 줄 수는 없을 거고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오너일가는 여기를 통해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매년 수급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 배당 여력을 봤더니 안 돼요. 자본금이 1,000억이고 자본 잉여금이 1,251억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배당 가능 금액은 자본금의 1.5배 초과분인데 자본 잉여금이 1,500억이 넘어야 그 초과분을 줄 수가 있는데 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자본 배당은 불가능하다라 볼 수 있고요. 삼성카드로 봤어요. 삼성카드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지분 72%를 가지고 있고 계속 지분을 사서 모았었죠. 그럼 삼성카드를 봤더니 6,148억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고 자본 잉여금은 1조 9,360억입니다. 그러면 자본 배당으로 가능한 돈이 한 1조 정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1조를 자본 배당했을 때 7천억 정도가 삼성생명으로 넘어가고 삼성생명은 이 배당을 가지고 다시 배당을 주게 되면은 한 3,500억 정도를 오너 일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애매하죠. 지금 갚아야 되는 돈에 너무 좀 적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본 배당을 할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삼성카드가 잭팟이 될 수도 있겠죠. 삼성생명의 자산 상황을 봤더니 현금성 자산은 4조 2천억이 있고 투자 부동산이 이제 장부상 6조 5천억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라던가 뭐 투자 부동산을 통해서 좀 배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생명이 계속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매각을 통한 배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보다시피 삼성생명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원동에 있는 거라던가 뭐 조금 이제 태평로에 있는 거 아니면은 서초동에 있는 것들 뭐 아니면은 뭐 삼성동에 있는 것들 이미 매각한 것들도 있고요. 짜잘짜잘하게 알짜 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팔면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배당금이 이익 배당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사주 제외하고 오너 지분을 보면은 52%가 나옵니다. 여기에 20%가 삼성물산으로 가는 거고 그럼 삼성물산은 배당을 받아서 다시 또 오너 일가에게 배당을 해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배당 수익이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통해서 배당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오너 지분이 제일 적어요. 21%밖에 안 됩니다. 삼성물산이랑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했을 때 13% 정도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개인 오너들에 나오는 직접적인 지배력은 굉장히 약한 기업이죠. 그래서 오너 일가가 연간 배당금으로 가능한 돈은 최대 3조가 나옵니다. 지분이 이렇게 적은데 3조가 나온다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64조예요.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조금만 줘도 오너가 3조 정도의 돈이 수령 가능해요. 매년. 현주가가 77,800원이고
실제 배당 가능 금액은 뭐 한 2,000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배당 성향을 50%로 보게 되면요. 그렇기만 해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2.6%가 되고 그 돈만 받아도 오너 일가가 3조라는 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삼성생명이랑 뭐 삼성물산을 동원하지 않아도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익 배당만 가지고도 실제로 지금 상속세 납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삼성생명과 삼성보험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삼성물산, 삼성생명에서 배당을 내려가지고 오너일가가 합쳐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당을 보면은 삼성전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의 이익 배당이 생명과 물산으로 가고 물산과 생명도 다 같이 배당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 회사가 주가가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자본 배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가능은 하죠. 자본금이 9천억이고요. 자본 잉여금이 4조 4천억이기 때문에 자본 배당을 하게 되면 3조 정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너가 지분율을 고려하게 되면은 6천억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별로죠. 이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이익 배당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자본 배당은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본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주당 수령할 수 있는 돈이 437원이에요. 간에 기별이 별로 안 가요. 그래서 아마 이익 배당으로 빼내지 않겠느냐. 이게 제일 유력하고요. 자산을 봤더니 운전자금이 130조가 나와요. 현금성 자산이 26조가 나오고 투자 자산이 20조가 있는데 이게 다 삼성 계열사 지분이기 때문에 굳이 매각을 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이 33%가 나오고요. 오너 일가가 이익 배당만 해도 연간 3조가 수령하기 때문에 뭐 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뭐 이런 돈을 통해서 굳이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정말 급하다라고 하면은 이익 잉여금에서 그냥 좀 특별 배당을 좀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진짜 맘만 먹으면은 일시납으로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키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볼게요.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굳이 뭐 재벌 걱정을 하거나 연예인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나온 결론이에요. 저희가 백날 걱정해봤자 이미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세 개 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배당주 투자로서 어디가 매력이 있을까라 봤을 때 주가 상승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세 개 회사가 다 유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배당 로또를 노리는 투자보다는 그냥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요, 10년의 그래프를 보면은 13,000원이라는 저점을 찍고 77,000원이 왔어요. 거의 600%의 상승을 기록했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30%의 손실이 났다라는 거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합병하면서 나온 기록상으로 봤을 때 한 2년 정도의 기록이 나왔는데 본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요, 이런 배당을 보고 로또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기업의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배당은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는 배당보다는 실적을 중심으로 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일이 12월 28일 마지막 배당 기준일이에요.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8일 날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12월 29일 날 주식을 팔아도 됩니다. 하루만 들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배당 기준일 날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할 거로 볼 수도 있고요. 29일 날은 배당금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이거를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배당보다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